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여러분들을 품질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실험 기획법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3장 여러가지 실험 기획법입니다. 네, 여러가지 실험 기획법은 그 직교 배열표에서 한 문제가 나오고 보통 6점에서 7점 정도로 형성이 됩니다. 그 외에는 그 라틴 반격이 시험에 나올 때가 있는데, 라틴 반격은 대략적으로 나오면 이제 7점 정도로 나오고, 해석이 나오는 경우는 산업기사가 그다지 많지는 않은데 해석이 나오면 12점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분석이 나오는데, 회귀분석은 통계학 쪽에서 주로 나오죠. 근데 여기서도 회귀분석이 단순회의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종목으로 나오면 대략적으로 6, 7점 정도. 그래서 여기는 그 10점짜리는 실험기획법 10점짜리 이론 배치나 이론 배치가 주로 나오고, 여기는 6점 내지 7점 정도가 주로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이 1번 문항은 시험에 거의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개수치 실험기획법은 1요인 실험만 그 시험 범위고 2요인은 시험 범위가 아닌데, 이 1요인 실험도 시험에 출제한 적이 뭐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항이 거의 2개인가 있는데 하나 정도만 정리해서 풀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별 부적합품률의 차이가 있는지 각 기계에서 120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적합품은 0, 부적합품은 1로 하여 취업한 결과이다. 예, 이렇게 개수형 검사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굉장히 쉬운데 안 내는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일단은 다른 거하고 달리 이 경우에는 뭐 합산을 안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개수치는 양품은 0이고 분량은 1이죠. 그 다음에 특징은 이 개수가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면 개수치는 실험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복수가 같아야 되고, 반복수가 다른 개수치는 시험 문제가 없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이건 뭐 CT나 이런 것들을 잘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뭐 이것에 대해서 분삼수 하려면 제일 먼저 하늘이 두 쪽 나도 CT부터 구해야 되죠. 예, CT는 간단하게 뭐 똑같죠. 일단은 뭐 480개가 토탈 개수고 N이 480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T가 얼마냐 하는 건데, T는 부적합품이 1이고 양품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이게 T가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60의 제곱이 되죠. 물론 뭐 이거는 N이죠. 네. 그래서 7.5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제곱합입니다. 네, 전체 제곱합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제곱합을 구하기가 개수치는 굉장히 쉽죠. 예, 원래는 이게 아시다시피 이 제곱의 CT인데 사실은 뭐 0하고 1밖에 제곱을 안 하니까 결국은 이거나 이게 똑같다는 얘기가 돼서 결국은 T-CT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똑같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은 이렇게 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60-7.5가 돼서 암산으로도 구할 수 있죠. 예, 52.5가 됩니다.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거 다 빼고 필요 없으니까 날리고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SSA만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하면 되죠. 예, SSA는 실제는 이제 4개의 군이니까 이건 뭐 똑같은 식으로 계산해 줄 수밖에 없는데, 20의 제곱, 25의 제곱, 10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고 N이 120개씩이죠. 예, 결국은 이게 이제 R이 되는 거죠. 여기가 R이 되고 120이 되고 마이너스 CT를 하면 2.08이 됩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기본적인 제곱합들을 다 구하고 나면 분산분석은 바로 작성할 수 있죠. 분산분석을 하시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식으로 분산분석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빈칸 채넣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SSE는 계산 근거를 쓸 필요가 없죠. 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는 지금 채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근거만 있으면 되는 거고, 결국은 채점은 이 칸을 채우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2.08333이고 T가 52.5가 되죠.
그러면 50.41667이 됩니다. 자유도는 A가 지금 3이죠. A가 3이고, T는 479가 됩니다. 그럼 여기가 476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답안을 작성할 때 이 479를 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점수가 긋는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하여간, 요까지는 써주시기 바랍니다. 분산도표는, T까지는 자유도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쓸 필요가 없죠.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0.69444가 되고, 그러면 0.10592가 됩니다. 6.55643이 되고, F0.95의 자유도 476인데, 이거는 뭐 무한이라는 얘기죠. 탑수표에 보면 이렇게 12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무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가 476이니까 뭐 120일 이상이니까 한참 넘어가죠. 자유도가 1, 2, 3 여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60이 됩니다. 네, 여기서 F0가 2.60보다 크기 때문에 유의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가 항상 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판정에다가는 뭐 요인 A는 유의하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렇게까지부터 나올지 이것만 나올지 잘 모르겠는데 이대로 되게 되면 이게 보통 12점꼴 정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기사는 이 아노바 테이블이 대충 6점에서 7점 정도 줍니다. 근데 6점 정도를 줬을 때 이거는 채점이 아니라 근거고요. 문제는 여기가 오르면 6점이면 이게 짧으면 3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3점이 될 수도 있고 여기까지 3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모든 그게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점수가 배정이 전체가 4점대 이하로 떨어지면 반점이 없습니다. 여하튼 간에 현재는 A가 유의하다 이렇게 됐으니까 최적회를 그럼 구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량률이기 때문에 여기 특별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 불량률이면 일단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낭소 특성이죠. 그래서 이제 얘가 최적회다 이런 얘기가 돼요. A4가 최적회다. 이런 얘기가 되죠. A4가 최적회다. 그러니까 A4가 최적회니까 이거는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치우침 A4와 뮤가 최적회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합치니까 120분의 5니까 0.04167이 됩니다. 여기서 그 최적회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답을 여기까지 써야지 정답이 됩니다. 그냥 요것만 써놓으면 정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실전에서는 요까지 써놓고 어차피 신뢰한계를 계산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밑에 그 답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동그라미 쳐주기도 합니다. 어차피 뭐 다 해놨으니까 과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연결돼 가지고 답을 안 쓰고 요까지만 썼다 그래가지고 틀렸다고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최적회를 쓰시오 그러면 이게 최적회가 되는데 최적회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게 최적회가 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기를 그냥 아예 답까지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답까지 구해놓으면 깔끔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95% 신뢰 한계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95% 신뢰 한계는 뭐 간단합니다, 이게. A4의 95% 신뢰 한계니까 원래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포땡 플러스 마이너스 t 1 마이너스 알파 2 오차의 자유도 루트 r분의 v 이렇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r이니까. 네,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걸 이렇게 써놨는데 실제로 여기도 P4 땡으로 써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Y바 4 땡 이렇게 쓰면 또 이 긋는 아주 못된 사람도 있어요. 이 긋는 못된 사람도 있는데 왜 긋냐 그러니까 불량률 이렇게 썼다고 긋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P로 써야 된다는 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틀렸다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안 쓰고 P4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이제 원래 T0.975의 자유도가 479인데 이게 자유도가 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G로 써라. 그래서 이제 N이 크니까 정규 분포로 구한다 이렇게
배우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T로 쓰나 G로 쓰나 똑같아요. 전혀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자체를 그냥 1.96이라고 바로 써도 되고 뭘 쓰든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전혀 없고 실제로 이게 n이 작으면 그러면 T분포로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아니요. 이게 n이 작아도 정규분포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게 왜 맞냐 하면은 제조 현장 단계에서는 이미 표준이 만들어진 상태로 움직이기 때문에 뭐 자꾸 통계학적으로 이게 어떠니 저떠니 이렇게 떠들어대는데요. 그건 통계학 얘기고 제조 현장 관리에서 표준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표준 조건하에서 기준까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규 환경 하에서 움직이지 T분포 환경 하에서 움직이질 않습니다. 양산은 전부 정규분포로 오시면 됩니다. 현장에 적용하실 때. 그래서 샘플링 검사에서 T 검정이 없었죠. 그래서 샘플링 검사에 T 검정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제조 현장에서 양산 단계로 나오면은 T분포 뭐고 사실 없는 거예요. 관리도에서 마찬가지로 다 정규분포 적용한 거고. 아니, 관리도에서 이항분포 이런 것들을 해서 정규군사의 원리 이런 거 적용했나요? 하나도 적용 안 했잖아. 적용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표준화가 돼 있으면 관계가 없다.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고, 곱하기, 루트, 반복수는 120이죠? 예, 120으로 적용했으니까 120이 되는 거고, V가 0.1059V가 되죠? 0.1059V가 됩니다. 그러면, P4는 0.04167이고, 이거를 계산하면 0.05823이 됩니다. 0.05823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답을 이렇게 써놓으면, 긋는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긋는 수가 있냐면은, 교수들 중에서는 이게 음수 범위라고, 불량적 음수가 어딨냐, 그래서 긋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 애들이 많아요. 그럼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까,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할 수 없이. 이게 음수가 나오면, 이 음수가 안 나오면 상관은 없어요. 음수가 나오면 그냥 0에서 합산된 0.0999가 되네요. 그래서 이렇게 범위를 나타내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 당하는 방법입니다. 2번, 다음은 단순회계에 관한 분산분석표이다. 유의수는 5%로 분산분석을 하시오. 이것도 지금 문제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산업기사의 그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유의수는 5%로 분산분석을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이제 칸을 채우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18.9가 되겠죠? 여기는 2.025가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개를 나누면 9.333이 됩니다. F0.95가 어떻게 되느냐? 14죠? F표 14는 7.71입니다. 7.7이니까 유의하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하나 붙여주시고, 밑에다가 이게 회기가 R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회기 R은 유의하다. 이렇게 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칸을 채우는 문제들은 이게 반점이 없어요. 반점이 없고, 그냥 모두 오르면 뭐 4점 내지는 3점 정도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3점, 4점짜리예요. 자, 그 다음에 결정계수 R제곱을 구하시오. 결정계수 R제곱은 여기서는 결정계수 상관계수가 안 나오니까 결정계수를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결정계수를 구하고 상관계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제 결정계수는 이게 이런 게 결정계수라는 걸 공식은 이거는 외우고 있어야겠죠? 네, 그래서 SSR을 SST로 나오면 결정계수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SSR은 18.99, SST는 27입니다. 그러면 0.7이 나오죠. 이게 0.7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상관계수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는데요. 보통 이게 이제 3점, 3점씩 붙거나 2점, 2점씩이거나 그래요. 점수에 따라서 이제 배정이 좀 달라지는데 많으면 3점, 3점, 적으면 2점, 2점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상관계수를 구하라 했으니까 R을 구하는데 그냥 덜썩 이렇게 해가지고 0.83666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건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은 지금 현재 이게 증가 추세인지 감소 추세인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렇게 쓰면 틀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 나왔을 때 한번 채점하러 갔었는데 그때 맞은 사람들이 10%가 채 안 됐어요. 왜 틀렸냐? 플러스 마이너스가 빠진 거야. 방향을 모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구제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자가 그런 의도를 내놓은 거예요, 이거. 함정판 겁니다, 함정. 그러니까 뭐 결국은 함정에 여러분들이 걸린 거죠. 그래서 거기다가 딱 해놓고 주의해놓고 거기다 앞단시험 표시해 놓으세요. 그래서 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가장 시험 문제에서 뭐 핫한 건 아닌데 라틴 반격이 보통 한 2년에 한 번꼴로 나옵니다. 나오면 통상 그냥 분삼수표를 작성하라는 것까지만 나와요. 그러면 한 6, 7점 정도 됩니다. 7점 정도로 그냥 끝나는 형태가 많고 이것을 이제 최적해를 구하고 해석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10몇 점이 돼버리고요. 이번엔 분산분석표를 주고 최적해를 구하고 해석하시오 그러면 6점짜리가 됩니다. 이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분산분석표를 작성하시오도 있고 분산분석표를 주고 해석하시오. 근데 이제 분산분석표를 작성하고 해석하시오. 이런 문제도 하나 있긴 있어요. 그러면 그게 10몇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몰라서 이걸 가지고 한꺼번에 다 연결시키는 방법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서는 분사분석표까지가 있는 게 보통 한 서너 문제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반응 공정에 수율을 올린다 그랬으니까 이건 망대 특성입니다. 크면 클수록 좋다는 얘기죠. 네, 그 다음에 4x4 라틴 반격인데 기본적으로 이게 합산한 결과들을 줬죠. 네, 근데 이게 다 줬는데 하나를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이론표를 별도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론표라는 게 뭐냐? C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C를 구하지 않으면 일단은 뭘 못하냐 하면 저걸 못 구하죠. C에 대해 제곱합을 못 구하죠. 그럼 C의 제곱합을 못 구하면 애시당초에 분산분석표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자체의 첫 번째 문제가 분산분석표를 작성하시거든요. 이거를 작성하려고 그러면 C를 먼저 구해야 되거든요. 근데 C는 이렇게 합산이 다 틀리기 때문에 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C부터 이론표를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C1을 보면 92, 97, 106, 109니까 404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C2는 74, 99, 98, 그리고 109가 되죠. 380이 되고요. C3는 96, 102, 108, 114. 그러면 42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하나씩 남았겠죠? 그러면 388이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검사는 별도로 할 필요가 없고요. 이 합산의 값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합산이 1592가 되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표를 만들건 안 만들건 점수에 들어가진 않아요. 점수에 왜 안 들어가느냐? 과정은 채점을 안 해요. 과정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정들은 답을 맞춰서 보고 답의 근거로서만 확인하는 거지. 이게 뒤집으면서 이게 지저분하니까 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과정을 일일이 채점하는 건 검수형밖에 없어요. 검수형은 이제 과정이 다 채점이 돼야 되겠죠. 어쨌든 이거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합산을 그냥 바로 쭉쭉쭉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C는 이원표를 만들 거를 여러분들 권하는 게 지금 봤잖아요. 저도 이렇게 값이 이렇게 하나 틀렸잖아. 근데 여기서 하다 보니까 앞이 안 맞네. 그러고 와서 다 써놨으니까 비교를 하면은 금방 이상한 걸 찾을 수가 있거든. 안 그러면 처음부터 다 때려야 되는 거지.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좀 실수를 줄이려면 이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구했고, 그 다음에 이제 CT는 이걸 쓰면 돼요. 중요한 거 쓰면 되는 거고, SST도 이거 쓰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거 다른 걸 쓰면 안 됩니다. 실험계획법은 워낙 분산분석표의 값이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걸 줄이기 위해서 주체 측에서 일부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계산을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필히 명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SSA를 푸는 거죠. A는 여기 지금 다 줬잖아요. 346의 제곱. 라틴 반격은 무조건 이게 같으니까 R이 다른 경우는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민할 거 없이 그냥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가 지금 4개 아니에요. 수준이 4수준이니까 4가 되고 그 다음에 CT를 그냥 그대로 써주면 돼요. 이거 158404
그러니까 여기는 나눌 필요가 없겠죠? CT가 적으니까. 그러면 11V가 됩니다. 그러면 SSB는 얘가 다겠는데요? 393, 385, 411, 403. 네, 얘는 별로 안 되겠네요. 97입니다. 그 다음에 SSC는 여기 이제 한 걸 써야죠. 404의 제곱, 380의 제곱, 420의 제곱, 388의 제곱입니다. 예, 236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여기까지 하고 계산이 끝났습니다. SSE는 역시 괜히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분산분석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작성한 걸 이제 작성을 해보면 A가 1192죠. A가 1190이고 B는 97이죠. C는 236이고요. T는 원래 주어졌죠? 1620으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SSE는 빼면 되니까 95가 됩니다. 자유도는 각각의 수준수가 4니까 333 이건 항상 똑같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다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총 16개니 4, 16, 15이죠? 6이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MS는 397.33333, 32.33333, 78.66667이 되죠? 15.83333. 자, 그러면 이제 F0는 뭐 얘들 다 모수요인이니까 당연히 2로 나누면 되죠? 25.09474가 되고요. 2.04211이 되고 4.9684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F0.95가 남았는데요. F0.95는 세 개가 다 36으로 똑같죠. F0.95, 36은 4.76이 됩니다. 수표상으로는 F0.9에서 4.76, 4.76, 4.76이라고 세 개 다 써줘야 됩니다. 칸이 없어서 더는 못 쓰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되죠? 문제는 이제 여기 어떻게 쓸 거냐는, B가 유의하지 않죠. A, C는 유의하고. 그때는 이제 뭐라고 쓰냐면, 요인 A, C는 유의하다. 예, 이렇게 쓰면 끝납니다. 요인 A씨는 유의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현 상태로 분산분석까지 이제 끝난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최적회를 구하는 게 남았는데, 시험 문제는 요까지 작성하는 게 보통 라틴 반격은 끝나는 문제가 전체 한 70% 됩니다. 그러니까 분산분석만 한 작성하는 거죠. 보통 이제 이렇게 문제를 주면 보통 요까지 오르면 한 3점 정도를 주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오르면 6점. 얘는 1점을 별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만 나오면 그렇게 합니다. 자, 이번에는 최적회를 구하는 건데요. 다 이어서 나오면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12점, 13점짜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시험지에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요 칸을 채우게 하고요. 요까지 주고, 요 칸을 채우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구하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10점짜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내기가 한 문제 가지고 시험지 출제하는 방법이 5점짜리에서 15점까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문제가 이렇게 좀 다르게들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기출문제 이렇게 보면은 똑같잖아요. 그냥 무슨 문제 나왔다 그러면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거 계속 붙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10년간 뭐 기출문제집 보게 되면 똑같은 문제가 한 10번쯤 나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조금씩 다 바뀌어요. 이 라틴 반격만 하더라도 문제가 몇 개 있냐? 한 30개 있습니다. 그 문제 은행에 30개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게 나올 리가 없죠.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최적회를 구하시려고 그랬는데 이게 수율이란 말이에요. 망대 특성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A하고 C가 유의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 C하고 A가 유의한 거죠. 그래서 굳이 지금 이 값으로 가서 찾으려니까 좀 헷갈리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지금 똑같잖아요. 우선 A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큰 놈이 좋으니까 얘가 제일 좋죠. A4가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근데 C는 못 구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C3죠. 얘가 가장 좋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사표를 찾으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산이 쉽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최적회는 뭐 나왔죠. 뭐 간단한 거예요. 그냥 A하고 C가 최적회다. 그대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A4와 C3가 최적회다. 그 A4와 C3가 최적회다 그랬으니까 A4, C3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죠. U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어요. A가 유의하고 C가 유의하되 뭐 그러면 끝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식은 없어요. 교작용이 있던 뭐든 간에 이게 있어야 움직이는데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 U 플러스 A4라는 거 하나하고 U 플러스 C3가 돼야만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죽어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U가 두 개가 되고 여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U가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산수예요, 산수. 이게 모든 직교이기 때문에 그냥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간단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합쳐지면 뭐가 되냐? Y바 4땡이 되는 거죠. 얘는 C잖아요. Y바 땡땡 3가 되는 거야. C니까. 얘는 아무것도 없죠. Y 봐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Y바 4는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420이었죠. 그 다음에 토탈은 1592 아니겠습니까? 나누기 16. 그러면 이코르 115가 됩니다. 여기서 요것은 이제 최적회가 되고요. 요것은 최적 조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적 조건은 A4C3고, 그 다음 최적회는 115가 되죠. 그 문제에 따라서는 최적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가 간혹가다 있어요. 그럼 이제 mu A4C3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쓰고 난 뒤에 그냥 여기까지 다 쓰세요. 괜찮습니다. 뭐 저렇게 다 써가지고 그냥 값 다 써놓으면은 최적 조건을 구하시오. 그러면 최적 조건이 이거고, 최적 조건이 값은 이거다. 뭐 이런 뜻이 되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헷갈리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풀로 그냥 다 밀어라는 거죠. 여기는 이제 최적회니까 이건 맞죠? 자, 이제 95% 신뢰 한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95% 신뢰 한계를 구하려면 가장 골아픈 게 이거죠.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효반복수를 구해야죠. 예. 그래서 유효반복수를 구하면 이게 n-2분의 1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복잡하지 하지 말고 제가 방법을 알려줬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16개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L, N, 두 개의 저걸 하면 돼요. 여기는 몇 개? 아무것도 없죠. 한 개.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되는 계산에 소요되는 수준을 써서 끝나는 거예요. A의 수준, C의 수준. 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빼기 1. 그러면 7분의 16. 이렇게 N2가 바로 나왔죠. 그러면 이제 95% 신뢰 한계는 이 값은 115니까 115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인데 자유도는 무조건 이제 얘가 자유도가 되죠. 6이 되고 V는 무조건 얘가 V가 되죠. 15.83333이고 그 다음에 N2가 7분의 16 아닙니까? 그러니까 16 나누기 7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그럼 얘만 찾으면 되겠네요. 수표에서 T 0.575 6은 2.447입니다. 그러므로 115 플러스 마이너스 6.44034가 되네요. 이와 같은 식으로 풀면 되겠습니다.
유사 문제 1번 3x3 라틴 반격에 의해서 다음의 데이터를 얻었다. 분사함수표를 작성하시오. 단 괄호 속의 값은 데이터이다. A, B는 데이터를 다 줬는데요. 이걸 분사함수표를 작성하면 C를 구해야 되는데 C는 주질 않았네요. 그러면 이게 C1, C2, C3를 구해야 됩니다. C1, C2, C3를 구해야 되는데 C1은 요게 합계를 요걸 내면 되죠. 260.5가 되고요. C2는 얘죠. 259.6이 됩니다. C3는 나머지를 더하면 되죠. 268.4가 되네요. 그럼 대략적으로 값이 맞죠? 예, 합계가 맞는 걸 보니까 맞긴 맞네요. 자, 이렇게 됐고 분사함수표를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먼저 SST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SSA부터 SSBC를 다 구해야 됩니다. A는 253.6 여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곱 271의 제곱 263.9의 제곱을 3으로 나누고 CT를 하면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면 51.02889가 되고요. SSB는 이거 갖고 구하면 되죠. 네, 그래서 248.2의 제곱 266.1의 제곱 274.2의 제곱이고 이것을 3으로 나눠서 CT를 빼면 118.00222가 됩니다. 그 다음에 SSC는 260.5의 제곱 259.6의 제곱 268.4의 제곱을 3으로 나눠서 CT를 뺀 건데 이걸 계산한 거죠. 예, 계산하면 15.62889가 됩니다. 자, 먼저 이와 같은 식으로 다 구했고 SST가 있으니까 이제 다 구했죠. 그래서 SSE를 할 거 없이 그냥 분사함수표를 작성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사함수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인 A, B, C, E가 되고 이건 이제 T가 되죠. 그러면 T는 196.72889가 되고요. 그 SS의 A는 51.02889니까 쓰면 되고 B는 118.002가 되네요. 그 다음에 C는 15.62889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차는 여기서 이걸 빼면 12.06889가 됩니다. 각각의 그 자유도가 수준수가 3이기 때문에 이거 자유도는 몽창 다 2죠. 예, 이거 뭐 올 2가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MS는 요까지는 써줘야 됩니다. 그냥 나누면 되죠. 25.51445가 되고요. 59.00111이 됩니다. 7.81445가 되고 6.03445가 됩니다. 자, 이건 뭐 라틴 반격이니까 전부 2에서 이거를 나눠주면 되죠. 4.22813 그 다음에 이걸 나누면 9.77738 그 다음에 이걸 나누면 1.29497입니다. 전부 2니까 수표를 찾으면 19가 되죠. 이게 하나도 유의한 게 없으니까 다음 문제가 나올 수가 없겠네요. 네, 모두 유의하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유의한 요인은 없다? 판정? 네, 모두 유의하지 않다. 이렇게 써도 되고 판정은 적절히 쓰면 되겠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거는 분사함수표의 라틴 반격인데 ABC가 있는 걸로 봐서 교작용이 하나도 없죠. 예, 모순모형으로 교작용이 하나도 없으면 라틴 반격입니다. 이 라틴 반격 문제가 주어진 건데 뭐 설명이 또 있고요. 수준이 5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계산된 결과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A1 수준에서 데이터의 평균치를 줬네요. Y바 1 땡땡 18.82 준 거죠. A1의 95%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4점이나 5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풀면 되는데 A1의 95% 신뢰 구간이니까 우선 UA1은 이게 얼마인지를 모르겠는데 T1을 5로 나눴겠죠. 5 수준이니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본 거죠. 수준이 5 아니에요? 그래서 18.82가 나왔다. 뭐 이런 얘기가 되죠. 자, 뭐 이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아니고 신뢰 구간을 구했으니까 18.82 플러스 마이너스 T 0.975인데 그 자유도가 12죠. 12가 되고요. VE가 1이네요. 반복수가 얼마냐? 이게 5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5가 들어가니까 얘도 5가 돼요. 뭐 그냥 간단하게 N이 25란 말이야. 근데 이게 유의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뮤 플러스 A1이니까 이거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결국 이런 식이 나온 거니까 얘가 L이 5잖아. 그러니까 5가 들어가니까 그냥 똑같은 식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은 값이 0.975 12니까 2.179가 됩니다. 그러면 18.82 플러스 마이너스 0.97448이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답을 이렇게 구하면 95% 신뢰 구간을 구한 거죠. 네, 여기서 이제 이게 지금 유의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 이게 다 유의하면 사실 이걸 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자체를 문제를 물어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다 이게 언제부터 출제된 거냐면 1983년도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1983년도에 그분들이 실험계법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를 얼마나 알고 있었겠어.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잘라가지고 거기다가 이거 신뢰구간식으로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의하거나 안 하거나 심지어는 안 유의한 것도 물어봐요. 전혀 유의하지 않은 것도 신뢰구간을 보라. 이런 웃기지도 못한 문제까지 있었어요. 그럼 이게 신뢰구간이라는 것은 이것에 반복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유효반복수라는 것이 이런 형태에서 이제 사실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다 유의하니까 땡 땡 그 다음에 y바 땡땡 k 이게 세 개가 다 유의하면 평균이 2개가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유효반복수는 이건 뭐 구할 수가 있는데요. 유의하든 말든 간에 이게 L 아니에요. 5개. 얘도 라틴 방정 이거 다 5식입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 2y가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 13분의 25.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오게 돼 있는데 그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실제로 여기서는 얘만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것을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반복수라는 뜻이고 근데 그걸 가지고 에피션시를 붙여가지고 에피션스 넘버라고 해서 유효반복수라고 이거 할 때 말을 이렇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거라서 이렇게 계산이 된 게 아니라 이해들을 잘 못해서 그런 거지. 왜냐면 모든 반복수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이. 기본적으로 이건 지금 유효반복수가 아니잖아요. 아닌데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식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 공식이 아니고 그렇게 원리적으로 되게 돼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여기서만 선보이다 보니까 이름이 여기서는 그냥 효율적으로 반복수가 없는데 반복이 떴다 그래가지고 유효반복수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그래서 아주 공식 위주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좀 나쁜 방식입니다. 품질 경쟁력은 제때에 제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양쌤의 품질경영 산업기사를 활용해서 반드시 원하는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품질에 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홍콩 파이팅!